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우원식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우원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274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을 쫙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짓밟은 놈이란 말이야.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우원식과 우상호 비슷한 놈이야. 학문적 소양이란 일체 없는 놈들이지. 303강에서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우원식과 그 최고위원들. 이 330강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이재명, 추미애, 광노현, 우원식, 조국,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 이런 걸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해오는 중에 우원식도 걸린 거예요. 330강에서. 그래서 330강에서는 우원식에 대해서 쭉 강의합니다. 우원식이 어떤 인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양진단, 성추해충 모형에 따른 영양진단 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364강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우원식. 이재명과 윤석열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우원식은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417강 최근이죠. 국정운영 패러다임에서 우원식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국회가 탄핵해야 할 순서를 정해서 쫙쫙쫙 탄핵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 국회의 권능이거든.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 그걸 왜 안 하냐고. 우원식은 개헌합시다, 개헌합시다 이래도 탄핵되고 나자마자 개헌합시다 이런 파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이제 2인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개헌합시다. 개헌. 그래서 그 아주 다구리를 맞았지. 우원식 이놈이. 다구리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개헌 논의 미루자. 한덕수가 전국을 혼란을 야기했다. 한덕수가 이완균과 뭐 이런 놈들을 그 뭐야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간 거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구리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개헌 논의를 미루자. 자, 윤석열 사태와 헌법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내 우원식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제정신이겠냐고. 지금 내란 사태가 일어나서 아직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한꺼번에 탄핵을 못할 망정 개헌 논의를 하다니 윤석열 사태와 헌법이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 사태가 일어났어?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개수작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봐. 그리고선 자기 핑계를 대는 거야 여기다. 한겨레 신문에 그 핑계 대는 걸 요목조목 다 자기가 불러준 원문 그대로 우원식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그대로 내가 핵심만 땄어요. 첫째 이유가 뭐야? 미루자는 이유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라이 이게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수기 기간이 필요해요. 헌법은 그러니까 콩고 먹듯이 쫙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적 일반 의지가 표출될 수 있을 때까지 수기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2달 만에 한다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윤석열 사태와 헌법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둘째,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거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엄이 선포된 거야? 헌법이 잘못되어서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야? 아니 무슨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이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계엄을 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헌법에 다 돼 있어. 아니 사전에 도입하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면은 더 좋지. 근데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입니다. 언제? 당장 할 필요가 없어. 나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셋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자빠졌어요. 감사원의 회계 검사국 국회의관 등이 대표적 의제입니다. 아니 감사원 아무 때나 옮기면 돼. 헌법 개정해서 옮기면 돼. 지금 옮겨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고. 정부 예산안의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의 예산 자율권을 확보해 이른바 곡간지기인 기재부의 예산권 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상권 분리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제입니다. 그건 법을 바꿔도 돼. 헌법을 안 바꿔도 돼. 이건 법만 바꾸면 돼. 예산권을 기재부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기획예산처 같은 걸로 기획예산부로 만들든지 여기는 경제부로 만들든지 무슨 재무부로 만들든지 하면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독일처럼 어떻게 하냐면 의원을 다수당 의원을 그 기재부에 파견하면 돼. 몇 명을 파견해가지고 다 장악하면 돼.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해서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는지 연구해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이놈이 어디서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권 분리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무인데 왜 지금 하냐고. 그럼 그동안 뭐 했어? 다 필요해. 근데 왜 지금 하냐고. 그걸 설명해줘. 지금 해야지 않으면 안 될 뭐가 있냐고. 그거는 여기에서 나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 토론 문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했다가는 완전히 살아남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이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에라이. 우원식이 내각제라는 말을 꺼내질 못하고 있어요. 꺼냈다가는 몰매를 맞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언제 하냐? 20년이나 30년 후쯤에.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쫙 있어. 그거를 먼저 해놓고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각제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왜 지금 하냐고.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대. 그럼 뭘 주장하냐면 이 친구는 뭘 주장하냐면 4년 중임제를 하되 총리 책임제, 책임 총리제,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하자는 거. 그게 내각제야 이놈아. 아이고. 그건 내각제나 다름이 없는 거야.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자는 거야. 이게 유사 내각제거든. 지금 그거 해가지고 뭔가 떡고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미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 내각제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유사가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지. 4년 중임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국회에서 총리 추천제를 하게 되면 유사 내각제야. 그 내각을 총리가 만드니까 그게 뭐야 내각제지. 참 이런 놈이 국회의장을 하는 거야. 너무 한심하지. 한덕수 대행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언제? 어제. 우원식은 혼란의 책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 읽어보면 같잖아요. 2024년 작년 12월 24일 한독수가 온갖 폐악질을 하는 걸 보고도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원식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우여곡절 끝에 탄핵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상목이 들어섰잖아. 근데 최상목이 이놈은 더 한 거야. 근데 최상목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탄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계속 줄탄핵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건 국회의 몫인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최상목 탄핵을 막은 게 누구냐 하면 하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려드리죠. 실제로 웬만한 민주당 출입 기자는 아마 알 거예요. 그 최상목 탄핵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여태까지 기사를 안 써서 좋아. 여태까지 안 쓴 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불사하고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또 팩트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원식 만약 국회의장이 저를 고소하신다면은 고소해주세요. 제가 179번째로 제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저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사과함이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조속하게 그 계엄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원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도매금으로 왜 국임장에다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이게 될 행보가 예측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한 거예요. 4월 8일자 쇼츠에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봐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원식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최상목 탄핵을 막았다는 거예요. 최상목이 무슨 폐악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분짜리니까 보겠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민주당 출입 기자는 아마 알 거예요. 그 최상목 탄핵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여태까지 기사를 안 써서 좋아. 여태까지 안 쓴 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불사하고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또 팩트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원식 만약 국회의장이 저를 고소하신다면은 고소해주세요. 제가 179번째로 제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저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사과함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조속하게 그 계엄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원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도매금으로 왜 국임장에다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이게 될 행보가 예측된다는 것이죠. 자, 국회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 우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오은 겁니다. 지금 최상목이 한독수가 하는 행위는 내란을 동조할 뿐만 아니라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왜 바로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탄핵시켜야지. 한덕수 대항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냥 일반 변호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한 변호사가 그냥 바로 그 재판관 임명 행사 위헌 확인 소송을 정식으로 재판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지정재판부가 3명인데 그 3명의 재판관이 보고 이거 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될 건이냐 아니면 심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심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변호사가 봐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 당사자냐. 그 국회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안 하고 그냥 위헌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위헌 상태에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기준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어떤 수준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법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유, 참 한심해. 이런 놈이 진짜 파피루스님 내란 특검 거부한 한덕수와 최상목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가 활보하고 다닙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국회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도 이거 하지 말자, 탄핵하지 말자 이러는 놈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선 의원 중에. 그러니까 요 초재선 의원들 얘네들만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인간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 성실성이에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헌을 주장했다가 개헌을 이번엔 안 되겠다고 다시 물러서면서 한 변명들을 보면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는 개수작입니다. 헌법과 윤석열 개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헌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거 아니야? 총리 책임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좀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준이. 박병석, 누구야, 김진표, 그 이전에 누구야, 그런 놈들 전부 개헌하려고 그랬어, 견부. 무슨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이낙연이 뭐라고 떠드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학습 능력이 없어요. 왜 전임 국회의장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는지. 학습 능력이 이전에 그러니까 요때다 하고선 요때 넣어야 된다. 어물어물 할 때 막 혼돈 속에서 한번 해야 된다. 그 혼돈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게 히틀러야. 개념적 사고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취지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성이, 성취지향성이 높아서 뭔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성이 없이 눈앞에 이게 급급한 거야. 그런데 대응 영향력은 있어 또. 그러니까 나라를 이 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향 요소들을 골고루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330강. 우원식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330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330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경영 플랫폼을 설계할 능력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회의장이란 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게 물레방아야? 뭐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원식이 어떤 인간인지 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과 비교해 봅시다. 이재명은 한 정당의 대표였을 뿐이에요. 지금은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고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움직여야 할 사람 누구냐? 우원식이에요. 그거 하려고 국회의장 자리를 새치기 한 거 아니야? 내가 우원식한테 묻고 싶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뭐 하려고 국회의장을 했냐? 헌법 바꾸려고? 나쁜 놈들.